오늘은 대손색 공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대손이 뭐죠?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채권 받으러 외상매출금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를 회수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손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해서 송금으로 인정되죠. 그럼 신자산 감소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소시킨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는 겁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는 거죠. 거래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한다. 그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입니다.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외상 판매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가 돈을 못 받은 경우죠. 대금을 즉시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판매자 외상매출 같은 경우는 판매자의 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 이게 뭐죠? 매출세이죠. 매출세. 외상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리고 여기서 매입세액 차감해 가지고 이 납부세액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이 사업자는 물건을 판매했는데 대금을 즉시 받지 못해 가지고 외상 판매한 경우지만 부가가치세는 일단 납부를 해야 됩니다. 판매자 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근데 나중에 이 매출채권 있죠? 매출채권 이것이 대손된 경우, 그러니까 매입자가 돈을 뭐 파산 이런 거 해가지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대손 처리한다겠죠. 마찬가지로 이때 자기 판매자 돈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이것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판매자의 대손세액, 여기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자기가 낸 돈, 판매자 돈으로 낸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가지고 판매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하면은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사유가 확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 대손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한 대손 사유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대손 사유는 아시겠죠? 뭐 섬멸시효 완성,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런 거 있죠? 이런 대손 사유가 확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인세법상 확정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요건 뭐라 하겠죠?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법정 대손사유였죠. 대손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만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손사유 확정했다고 대손세 공제 받는 게 아니라 공급일을 봐야겠죠. 이 재화 용역 공급일이 언젠지, 그리고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 신고 기한이 언젠가지 해가지고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유가 있죠.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대손사유. 여기 보시면 259번 보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송금금, 이게 다 전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 그 매출채권에 대한 어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음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 보시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았으나 공급받는 자가 부도, 이런 걸로 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 그런 경우 공급자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때는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집행 기준이죠. 공급자가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입니다. 공급자가 폐업했다. 이런 경우는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번에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신설된 규정이 하나 있어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그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이 채무자 있죠? 채무자, 매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태에서 그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출자 전환하는 경우. 이게 뭐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출자 전환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시킨다는 거죠. 다시 살린다. 법원이 이 매입자를 다시 살려준다는 겁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살려준다. 그래가지고 그 매입자의 채무 있죠. 매입자의 채무를 출자 전환, 주식으로 바꾼다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법원의 회생계획 결정에 따른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이런 것도 그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는 대손사유 없는 거죠. 예,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 조세 심판도 많이 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법으로 명문화시킨 거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7조 2항 해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 대손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에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그 시가와의 차이를 한다.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보면 아시겠죠? 매출채권, 이 채권자가 매출채권 한 개 50만원이다. 근데 받은 주식 그 출자전환, 채무자가 출자전환 해가지고 그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바뀐 거죠. 채무자의 주식으로 바뀐 경우 받은 주식은 30만원이다. 그럼 50만원과 30만원 차액인 20만원, 여기에 대해서 대손세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A10 보시면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해당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의 차액에 대해서 대손세 공제를 적용하는 건 타당하다. 이런 조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시 보시면 2017년 4월 20일에 발생한 매출채권
1억 1,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자죠. 채권자가 매출 채권을 1억 1,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대손 부가가치세에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2019년 3월 25일 거래처에 대해서 이게 매입자죠. 채무자 매입자입니다. 이 거래처가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 받아가지고 보통주 만주로 출자자는 되었다. 이 매출채권 있죠. 매출채권이 보통주 만주로 출자자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못 받고 주식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그럼 이 주식의 시가를 알아야겠죠. 근데 또 동시에 80%를 무상감자했답니다. 그러니까 만주가 다시 또 2,000주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경우 있어요. 출자전환한 동시에 무상감자 하는 경우, 그러면 남은 주식은 2,000주다. 그럼 2,000주의 시가가 3,000만원입니다. 그럼 1억 이렇게 바뀐 경우 대손 금액은 1억 1,000만원에서 주식의 시가 있죠. 이 주식의 시가,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의 차액 1억 1,000에서 3,000 뺀 8,000만원이죠. 그럼 8,000만원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액은 110분의 11 곱한 727만 2,727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보시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한한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됐다. 또 동시에 주식 병합으로 감자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죠. 만주가 80% 무상감자해가지고 2,000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의 차익은 대소세액 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집행기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집행기준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다시 또 이거를 신설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제한한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파산 등 사유로 대손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중 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부가가치 외상으로 일단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공급자 있죠. 공급자 자기 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근데 나중에 이 매입자가 파산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중 사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 낸 걸 다시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한 영역 공급자는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에서 차감한다. 대손세액이 만약 100만원이다. 그러면 이 100만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납부세액도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보시면 사업자는 과세되는 제한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한 용역 공급 시점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외상 매출의 경우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상 매출 자기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현금 못 받는 경우, 대금 못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자기 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차후에 이 외상 매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외상 매출 대금에 대해서 대손 처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손세액 공제 받는다고 해서 이득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득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손 사유가 있고 출자전환의 출자전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도 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신고서 제출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고, 이게 중요한 게 있죠. 애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확정신고 시에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 공제 못 받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만약 애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가소신고 가산세와 가소신고 가산세 이런 게 부과된다는 겁니다. 대손세액 공제 받으면 그만큼 납부세액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가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다. 대손 처리했는데 나중에
그 대손세액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 그러면 회수한 대손 금액에 대해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이 더한다. 당연한 거죠. 대손세액 공제 받으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만약 그 대손 처리한 대손세액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또 회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다시 더한다 라는 겁니다. 이 대손세액 처리 보시면 사업자가 과세되는 제한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대손세액 뭐라고요?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만약 매출세액이 1000만원이고 대손세액이 200만원이다. 그러면 800만원이 된다는 거죠. 매출세액은 800만원이 된다. 그리고 만약 매입세액이 500만원이다. 그럼 대손세액 공제 안 받았으면 1000만원에서 500만원 빼가지고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200만원 빼 800만원에서 500만원 빼기 때문에 300만원이라는 겁니다.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은 300만원이 된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를 회수했다, 대손세액 공제 받았는데 나중에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럼 다시 이 매출세액에 200만원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번 보시면,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대손세액 공제 받았다, 이런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만약 공급받는 자가 그 매입세액 그 매입세액에서 그 대손세액을 차감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 이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하나 경정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보시면 공급받는 자, 일단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 공제 받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 얼마죠? 200만원이죠. 이 200만원 받습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이 300만원이다 가정하면은, 이 사람은 이 물품 구입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200만원 받아가지고 납부세액은 10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 받았는데 나중에 대손 처리된 경우, 그럼 다시 200만원 다시 내야겠죠. 200만원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럼 납부세액은 1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나중에 대손세액 공제 받은, 나중에 그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 받았다 그런 경우 제하 영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쟤는 지금 200만원을 바로 뺐지만 이게 바로 뺏는 게 아니라 이 대손세액 공제 받았다 그 있죠. 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그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그 경우 제어용역 공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매입세액 뺄 때는 매입세액 차감,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언제라고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기간이겠죠.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자신의 매입세에서 차감한다. 보시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자신의 매입세에서 빼지 않은 경우,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이 매입세액을 빼는 걸 해가지고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거 참고세요. 참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에서 차감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죠. 대손이 확정돼 가지고 공급자가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이걸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겠죠. 이 경우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받은 사실을 공급받는 자에게 통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는 모르겠죠.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이 더한다. 이렇게 매입세액이 더하면 그만큼 납부세액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납부세액이 줄어들면 유리한 거죠. 공급받는 자는 대손금액, 나중에 대손 처리해가지고 대손세액 공제 받았는데, 공급받는 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했다. 그런 경우 그 공급자 있죠. 공급자는 대손세액 공제 받은 후에 대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그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 가산한다.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다시 또 늘어난다는 거죠. 공급자는 늘어나고,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에 더한다. 이렇게 하면 납부세액이 줄어들죠. 이거는 다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잡해 보지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공급자는 대손 확정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그 대손세액 있죠. 대손세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그럼 납부세액은, 공급자는 납부세액이 줄어든다. 공급받는 자는 납부세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손금 회수하는 경우, 즉 공급받는 자가 대손 처리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죠. 이런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과세가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그 자신의 회수 변제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그러면 납부세액은 줄어들겠죠. 이런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